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무 도면 예제 022 22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면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자, 정면도상에 부분 단면 있고 얘는 요 단면의 특징은 여기 구멍이 2-파이5라고 하는 N7 여기 구멍이니까 끼워 맞춤 공차 IT 공차 7등급에 해당하고 파이가 5라는 소리고요. 결국은 이 10mm라고 하는 깊이 때문에 여기 부분 단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이 원이 깊이가 10mm 들어갔었으면 여기도 사실 수문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만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라면 한쪽만 이렇게 표현해주고 중심선만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우측면도도 보면 뭐 이거 수문선 표기돼 있고 중심 표기돼 있고 카운터 보호 구멍 지난 시간 했던 카운터 보호 구멍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은 지시선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썼던 거 기억나는데 지금은 5.5파이, 2-5.5파이. 파이가 작은 쪽에 이제 개수를 집어넣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렇게 돼 있고 깊이가 또 따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시선을 뽑아서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여기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깊이가 있고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끼워 맞추면 어떤 역할인가 봅니다. H7의 대문자고 얘도 끼워 들어가는 어떤 축의 역할을 하나 봅니다. 요쪽에 이제 옆면이 소문자 H6네요. 평면도상에도 이제 이런 모양이 있고요. 사실 평면도상에는 그림을 제가 다 그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차 있는 이 부분, 밑에 있는 단차 이 부분이 위에서 쳐다봤을 때 분명히 수문선도 있어야 되고 카운터보라고 하는 구멍도 이쪽으로 수문선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얘들은 다 우측면도 하고 정면에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 구멍, 5파에 해당하는 구멍의 간격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값만 여기다가 좀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상을 많이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투상을 많이 해 놓으면 사실 좀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투상을 줄이면 수문선을 거의 다 이제 다 표현해 줘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수문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투상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투상을 많이 해 놓으면 연결이 되잖아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그림이 빠져 있으면 다른 투상 면도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상이 많을수록 생략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요. 대신 이제 투상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다른 투상에 영향을 주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단면을 쳐야 되거나 더 많이 이게 그림 수문선을 그려내야 됩니다. 원칙은. 어쨌든 투상을 많이 하면 좋다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근데 많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을 많이 해 놓는 게. 왜? 이 도면 가지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쓰는 겁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도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듯이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도면 가지고는 당연히 이 도면으로 이 물건을 만들거나 이 부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조립해야 되는 사람, 이 도면을 보는 어떤 고객하고의 어떤 상호 역할, 이제 소통의 이제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는 자기 모든 이제 많은 생각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도면에 다 그려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설명이 길었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정면도부터 그려볼까요? 뭐 특이한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 현재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중심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여기 그림은 없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외형선 그려내면 되겠죠. 옵셋으로 3mm 바닥에서 위로.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우리 왼쪽 그려내면 되겠죠. 왼쪽으로 그려내도록 하죠. 옵셋으로 14 나누기 2 왼쪽으로 가고요. 요 그림이 헷갈리시지 않죠? 그럼 저는 트림을 일단 요거 끊어 놓을게요.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쉽고 옵셋으로 40 나누기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선은 요렇게 라인입니다. 자, 바닥에서 저 꼭대기까지는 45라는 숫자 보입니까? 옵셋으로 45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여기까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안쪽은 32mm라고 돼 있죠.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선이 또 헷갈릴 거예요. 얘 또 이쪽 선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X라인으로 평면도 선도 좀 그려내도록 하죠. 됐죠? 자, 여기 십자 중심은 우리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8mm, 18mm 이해됐나요? 옵셋으로 8mm 밑으로, 옵셋으로 18mm 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금 그렸던 여기 요 마디 있죠?
요 마디에 요 선 쭉 올라가면 요 라인이 여기 연결돼 있죠. 그죠? 여기는 결국 여기 밑에 마디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위쪽 평면도에선 이 부분을 생략했거든요. 여기 요 마디는 위쪽에서는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정면도에서 다 그려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은 얘는 이쪽은 연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도 이해가 되고 위쪽 올라가서 이해되죠. 여기 깊이는 아까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가 45였으니까 깊이는 5mm 주면 되는 거예요. 옵셋으로 5mm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이 32죠. 중심에서 대칭치수라고 부릅니다. 옵셋으로 32 나누기 2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내고요. 트림으로 결국은 이렇게 치면 되고, 맞죠? 요 선 위에 건 안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평면도에서도 보이시지만 선 두 조각 이제 두 개로 뻗어져 있잖아요.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요것마저 해주시면 좀 이해가 많이 쉽겠습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주고 됐죠? 자, 그러면 한쪽이 끝났네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센터에 있는 원 거리값은 20이니까 옵셋으로 10 주고 그냥 왼쪽으로 뽑아내고 얘는 어떤 선입니까? 요거 중심선이죠? 5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옵셋으로 5 나누기 2라고 주고 왼쪽 오른쪽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구멍의 5파이 구멍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입니다. 가끔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좀 실수하는 게 위쪽에는 얘 가지고 옵셋을 밑으로 10mm 해버리세요. 맞다 틀리다? 여기는 지금 5mm 위쪽에서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요 바닥에서부터 10mm입니다. 근데 은근히 여기서부터 옵셋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의하십시오. 옵셋으로 10 주시고 얘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자, 근데 요 도면 잘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드릴 날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 끝까지가 10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10mm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10mm는. 그러면 지금 10mm 옵셋한 요 부분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선이 요렇게 필요한 거죠. 표준 드릴 날각은 118도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안쪽에 있는 각들 12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됐죠? X라인 이용해서 A에 30도라고 주고 얘를 여기 찍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밀어시키면 당연히 저쪽 편도 그려집니다. 아까 제가 30도라고 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니까 결국은 이쪽은 60도고 반대로 밀어했으니까 60도니까 토탈은 120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표준 드릴 날각은 118도지만 퀘더상에서 간단하게 그냥 120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림으로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요. 상단에 여기 교차 지점 여기입니까? 여기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형상은 잡혀요. 브러스로 저장해주고 이상 없고 자 그러면 카운터 보호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이거 좀 끊어내고 여기도 조금 정리해 놓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위에 있는 요거 하나씩 남았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지우기로 하죠. 이건 필요 없고요. 바닥은 26mm 떨어지는 거고요. 대칭으로. 이건 알겠고 이거는 바닥에서부터는 8mm네요. 옵셋으로 26 나누기 2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미안합니다. 중심이죠. 옵셋으로 26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을 왼쪽 옵셋으로 8mm 바닥에서 위로 여기 교차된 지점에 몇 파이? 5.5파이, 9.5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5.5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9.5파이 자, DDI 엔터 치셔서 지름으로 확인 엔터, 확인 네, 취소 이따가 줄 거니까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용하셔서 이거 좀 끊어내고 위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없어도 될 것 같고 여기 선도 일단은 이렇게 끊어 놓기는 하죠. 이 선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끊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쪽도 이렇게 끊어 놓고 그리고요. 이거 중심선이고 이거 중심선인 거니까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놓고 좀 쳐다보면 어떨까요? 이 선은 조금 짧아서 지금 중심선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클릭해서 조금만 왼쪽으로 당겨내시죠. 그러면 나타나죠. 네. 그렇죠. 조금 더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잘하셨네요. 요만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밀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요거 좀 정리하면 좋겠죠? 됐죠? 요만큼 잡아서 밀어 밑에서 위로 밀어 해주시면 되고 요 선도 밀어 하겠습니다. 따로 잡아서요. 그러면 형상이 잡혔죠. 바닥은 트림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치워놓으면 일단은 바닥까지는 그림이 완성된 것 같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도록 하죠. X라인 이용해서 우측면도 좀 그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요 라인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여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디 해도 상관없죠?
다음에 두께는 여기 없지만 두께는 평면 도상에는 18mm입니다. 옵셋으로 18이라고 주고 얘를 18 주시고요. 됐고요. 자, 그러면 트림으로 요거 이제 선 정리 좀 해주면 좋겠죠.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 또 해주시죠. 이렇게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이상이 없고 트림으로 요거 위에 또 날려주시면 이쪽 됐고요. 요거 숨은선인 건 이해됩니까? 그죠? 안쪽에는 요 라인이 요 바닥면이니까 옆에서 보면 이 단차 때문에 얘는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잡아서 도면층 들어가서 숨은선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지나가는 건 얘 센터인데 얘는 8mm잖아요. 앞에서의 8mm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8mm입니다. 요 간격이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8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인 건 평면도에서 확인이 돼요. 옵셋으로 8이라고 일단 한번 하나 보내놓고요. 요 중심을 카피 한번 해줘서요. 여기 밑에 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직각으로 하나 콩 붙이고 요거 ESC로 지워주시면 위치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보어의 구멍은 2개였죠. 요 구멍이 하나 있고 요 구멍이 하나 있고 그리고 깊이는 5.4였나요? 그럼 요 선을 깊이 주시면 되고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시면 요거까지 끊어주면 모양 완성했고 얘는 외형선으로 그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면했어요. 사실 부분 단면은 요렇게 부분 단면이 사실 된 거예요. 간편하게. 그 다음에 요거 잡아서 밀어시키죠. 밑으로 밀어시키고 오늘 지우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형상 잡혔고 자, 브레이크 이용해서 중심선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됐죠? 이제 지우고 이 선들이 원래는 옆에서 쳐다보면 이 카운터 보호가 사실 숨은선일 건데 단면을 쳤기 때문에 그죠? 외형선 그대로 둘 거고 단면선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선, 자유곡선을 여기에 넣도록 하죠. 지그 엔터 한 번, 두 번, ESC. 해칭은 나중에 주고 파단선이라고 부르는 여기 단면의 경사선인데요. 요거는 가는 시선으로 그려놓는 게 맞습니다. 됐죠? 트림으로 요거 주어주고 됐습니까? 예, 됐고요. 잠깐만요. 이거 8mm. 잠깐만요. 요거 요거 8mm 맞죠? 이거 3mm 맞죠? 예. 그죠. 이게 바닥에서 높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원본이 좀 약간 조금 그러네. 원본 여기 11mm였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8mm가 돼버렸는데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도면대로 하도록 하죠. 얘를 중심선 바꿔놓고 해칭은 맨 나중에 주도록 하고요. 트리머로 여기까지도 정리하고 여기 사이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물론 좀 그림이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취소가 써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취소 이거 따라가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 우측면도는 끝났고 정면도는 또 이렇게 해서 정면도 완성이 되죠. 정리해주고 그림으로 정리해주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스플라인 선으로 이만큼 파단선이 되어 있네요. 파단선 여기로 파단선 있고요. 하나, 둘, 셋 해주시고 파단선은 어떤 선? 가는시선이니까 매치 프롭으로 파단선은 파단선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해칭은 또 맨 나중에. 그리고 양쪽은 이쪽은 단면이 아니니까 중심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중심선만 필요합니다. 이건 미장하면서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해칭하면서 이렇게 따라온 거니까 이거 빼시면 되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현재 평면도는 뭐 사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선 선택해서 정리해주면 되고 위쪽도 정리해주면 되고 왼쪽도 정리해주면 되고 오른쪽도 정리해주면 되고 미러를 시킬 선은 우선은 선을 좀 바꾼 다음에 그죠? 조금 정리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죠. 자, 이거는 중심선이죠.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인 거는 중심선 바꿔놓고 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저쪽으로 미러하면 되죠. 얘를 미러를 해주시면 오른쪽이 더 완성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얘는 중심선인 거니까 선 정리해주고 여기도 정리를 해주고 됐죠? 얘는 좀 너무 짧다 그죠? 좀 길게 빼주고 브레이크 조금만 끊어내고요. 자, 됐죠? 자, 브레이크로 요거 또 끊어내고 이제 지웁니다. 자,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중심선 바꿔주시면 돼요. 어려운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상이 없는데 해칭은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치수 넣기 전에 해칭 바로 할 겁니다.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조금 약간 형상이 다른 건데 이게 아니, 형상이 다르다기보다도 이게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아까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11mm였다 그죠? 그냥 이 치수대로 그냥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상적으로는 해칭 빼고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정면도 없고 평면도 이상이 없고 우측면도 이상이 없죠? 예. 해칭 들어가죠. H 엔터 주고 요거 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요. H 엔터 요거 패턴은 안시 31번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은 0.5배열로 낮추고요. 자, ESC로 빠져나오고 수상 면도가 이 면도하고 요 면도가 다르죠. 그러면 해칭을 줄 때 저는 얘 따로 주고 저는 얘 따로 주는 편이에요. 사실 해칭이 이게 두 개니까 한편으로 이거 해칭을 한 번에 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토면적으로 이거는 별개 투상, 이것도 별개 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해칭은 좀 번거롭더라도 따로 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컨트롤 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준다는 거, H 엔터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ESC 컨트롤에서 저장. 자, 주의하실 부분이 여기는 잘 하세요. 근데 여기는 간혹 있잖아요. 여기를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해칭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밑에를 해칭 안 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됐죠? 패칭할 땐 반드시 밑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맞죠? 이해되시죠? 컨트롤 스로 저장해주고 할 것은 다 하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조금 벌린 다음에 시수를 주고 다시 오므리겠습니다. 좀 벌려놓고 시수 한번 줘보도록 하죠. 정면도부터 ELI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mm죠? 하나, 둘, 세 개 됐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대문자 H7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커서 뒤로 보내고 우리가 그 M 텍스트로 해가지고 M 엔터 쳐가지고 옵션으로 이렇게 치수를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빠져나오셔서 더블 클릭으로 치수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끝점 찍어서 26mm 문자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간격. 그다음에 끝과 끝을 찍어서 전체 폭 알려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엔터 치고 바닥에서 여기 단차 깊이까지는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바닥에서 요 중심까지는 8mm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바닥에서 저 꼭대기까지는 45mm가 됩니다. 됐고 안쪽에 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높이 차이가 좀 같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죠. 그죠? 5파이에 해당하는 깊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를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 개수도 줄 거니까 m텍스트로 바로 들어가죠. 2 빼기 해줄 거고, 커서 뒤로 커서 중간에 놓고 %% C라고 줘야지 파이가 들어가고, 대문자 N에 7까지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다음은 위치 잡아주고, 얘는 바깥쪽으로 좀 빼도록 하죠. 해수를 안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랑 엔터 치고, 요 사이에 폭은 또 알려줘야 되겠죠. 32mm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 교환 넣어야 됩니다. 요거 파이니까. 상단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얘하고 얘 사이에 20mm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또 필요하겠죠? 요 단차는 얘하고 같은 라인에 있네요. 자, 우측면도 여기는 카운터 보어에 대한 어떤 치수만 있네요. 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C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문자 하나 여기도 이만큼 클릭하고 자 여기도 M 텍스트 M으로 들어가서 2 빼기 %C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C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구멍이 2개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 구멍이 2개인 건 제가 얘기를 좀 몇 번 했는데요. 또 잊어먹었을까봐. 분명히 한 센터에 구멍이 2개인데 2개라고 하는 표시가 파이 작은 쪽에만 표시합니다. 여기다가 또 2 빼기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하나 개수를 표현해 줬으면 파이 작은 쪽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파이 큰 쪽에다가는 파이 큰 것만 치수만 표현해 줘야 돼요. 개수는 적지 마십시오. 개수는 파이가 작은 쪽에만 넣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 라인 택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 깊이는 5.4mm입니다. 되셨나요? 자, 무브 기능 좀 이용해서요. 엔터 도면을 살짝 위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내리고 평면도도 너무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살짝 내리도록 하고 우측면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주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형상적으로 이상 없는 걸 확인했고 치수적으로는 이 도면에 있는 치수 가지고 얘를 그려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라 그랬죠.
요거 폭 깊이, 요 사이에 폭 깊이 센터, 카운터보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전체 폭, 전체 높이, 전체 두께 이상 없고 5파이에 해당하는 깊이, 간격, 치 있고 요 사이의 폭, 또 깊이, 카운터보어의 구멍, 개수, 깊이, 그죠? 해칭 양쪽 이상이 없고 원의 중심은 중심선 중심선 요거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생략하면 감점이에요. 개수로 저장해주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해도 실무 도면 이제 022 22번째 시간 22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있는 도면 정면도, 중면도, 평면도 각각 그렸고 부분 단면이 각각 있었고 카운터보어에 구멍이 있었고 치수 표현은 카운터보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시선으로 해도 상관없고 단차 부분 얘 역할이 이 단차의 역할이 구멍이면 대문자 H 혹은 어쨌든 대문자의 기호가 필요하고 기호 맞춤 여기 보면 소문자도 있었죠. 아 그쵸. 여기 이 옆에 있는 이 옆면의 폭이 어디 끼워 들어가는 부품이라면 얘는 축의 개념으로 소문자. 예. 기호 맞춤 공차를 쓰시면 됩니다. 뭐 H급이 있을 수도 있고 G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N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N급이라고 써 있긴 하네요. 뒤에 있는 숫자는 IT 공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정밀도가 높은 부품에 해당하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지면 정밀도가 없는 부품에 해당합니다. 그쵸? 파이 기호 다 집어넣은 거 확인하고 여기 파이 기호 빼뜨리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도면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